예, 클로징벨 라이브. 예. 6월 27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한 주의 마지막이자 이번 달의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월요일 하나 남긴 했지만. 이 상반기 마지막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좀 시장이 정리도 하고. 마지막은 그러는 게 아닌가. 올라야죠. 그래요? 아니 수익 확정 땅땅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예쁘게 정리하려는 예쁘게 그런 하고? 마음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김장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맞히셨네. 오, 아침에도 다 그렇게. 예상하셨어. 역시. 와, 0.87% 와. 하락을 예상하셨단 말이야. 와. 3052. 이것도 예상하셨죠? 아. 그렇군요. 와, 이걸 역시. 예상하시네. 안 보고 계시겠지?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으신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 하창호 본부장님한테 시장 코멘트를 좀 들어본다면. 네, 오늘 뭐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반기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 막 다 나갔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수급도 조금 많이 나가긴 했어요. 현물로 거의 1조 정도 나갔거든요. 코스닥까지 합하면 1조 2천억 정도니까 많이 나갔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나간 거에서 중심이 하이닉스이긴 한데 1,800억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 나머지가 그 다음이 네이버예요. 1,784억. 이건 좀 많이 나간 것 많이 같아요. 나갔네요. 네, 이건 좀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1.3%면 잘 버텼죠. 이만큼 네. 나갔는데 이 정도면은 투심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음. 있고, 현대는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좀 잘 들어오던 애들이 약간 차익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얘네들이 다 찾아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다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나갔고, 대신에 뭐 삼전이라든지 뭐 기타, 오늘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도가 높았는데 이런 애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막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완전 뭐 개판 5분 전 이렇게 보기엔 좀 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리밸런싱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아침부터 계속 밀어버리니까 사실 이제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갖기가 좀 어렵고, 조심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 막 들어와서 매매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네. 수익보다는 손실 본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뭐 100명 있다고 하면은 한 30분은 버셔도 70분은 번 거 많이 토해내셨을 거라고 저는 진짜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 있거든요. 들어오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네. 잘 가도 그거를 진짜 딱 못 고르면은 딱 고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매매 난이도가 좀 높아서 이씨 뭐장 좋다는데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여쭤보기는 했지만 네.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오늘은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나요? 현금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구간은 맞아요? 아마 많이 조금 늘려놓으시기도 했을 거고, 늘려놓으시다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이 손실이 아직까진 크지 않으니까 이거 뭐 비중 실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도전했다 또 깨지고 요래 가지고 약간 이제 막 굉장히 행복한 현금화보다는 좀 자발적이지만 약간 강제성이 있는 그런 좀 현금화는 좀 일부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떨어지는 종목들이 뭐 SK 스퀘어,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 고점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주도주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애들이 엄청나게 막 떨어진 애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민준 씨의 말은 조방원 같은 애들. 조방원, 변, 어. 그리고 저기 지주사 증권 뭐 이런 애들 중에서 엄청나게 막 떨어진 게 있어요? 걔네는 좀 지켜내고 있지 않나요? 걔네는 오히려. 그래도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봐봐. NH투자증권도 21,200원 고점에서 20,050원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떨어진 거 보이잖아요. 그러네. 이 중에서 대세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봐봐, 카카오페이 그렇지 않죠? 그다음 뭐 네이버도 그렇지 않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뭐 SKC 있어요? 없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있어요? 없죠. 카카오, LG엔솔, LG화학, 어. 뭐 카이도 지금 쉰지 꽤 됐고, 포스코 홀딩스, HMM 뭐 이런 애들 보면 막 대세주라고 하는 애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팅 하나 읽어드릴게요. 채팅. 예. 불개미님께서 전약 후강 틀려놓고 왜 없냐?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완벽하게. 전강후 약이었습니다. 아, 정강 정강후야. 종가가 고점, 종가가 저점, 최저점. 예. 맞아요. 일단은 오늘 시장 코멘트 들어주신다면요? 이익 실현 욕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조방변에서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다른 것에서 많이 갔던 거, 그 이격이 높았던 거, 그거 이격이 높았던 게 좀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 실현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뉴스가 뭐 두드러지게 나온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리포트들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온 리포트들이 오히려 있어서, 근데 리포트가 좋게 나온 건 주가 또 안 빠졌어요. 뭐 예를 들어 현대 로템 뭐 이런 거 리포트 좋게 나왔죠. 또 뭐가 있었나? 뭐 삼양식품 이런 것도 리포트 좋게 나왔거든요.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리포트 좋게 나온 건 또 그냥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해서 좀 챙기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10시 지나면서 우리 끝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하다가 너도 나도 하다가 버티다가 그냥 버틴 결론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뭐 있나요? 특별히 제가 오늘 밖에서 주로 있었긴 했습니다만 리포트는 몇 개 봤는데 시장 코멘트에서도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코멘트는 없었어요. 그 파월 의장 다음에 누가 하느냐, 그게 누가 되면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 이런 코멘트는 있었고, 뭐 하이닉스 얘기는 많이 나왔고, 마이크론 얘기 많이 나왔고, 그거 말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오케이. 그렇다고 뭐 미국 선물이나 다른 나라 주식과 또 엄청 빠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본이나 뭐 오히려 미국은 좋죠. 대만이나 아시아도 별로 우리 같이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본은 오히려 1.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르고 또 올랐다. 대만 각권도 0.4% 올랐고. 네,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히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뉴스가 우리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왔나요? 정치권에서 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익 실현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훈 본부장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이 6월 27일 금요일이고 네. 사실상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30일인데 네. 그냥 뭐 대충 뭐 시적 허용으로 7월이라 치고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은 그러면 오늘 같은 흐름으로 6월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7월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를 시작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6월 30일이면 6월이죠. 6월이죠. 아직 6월이다? 시적 허용이 필요 그러면 없 6월 또 떨어져 월요일? 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왜냐면 미국장이 오르면 되니까. 미국장이 많이 오르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리밸런싱을 26일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3거래일 정도는 진행이 될 확률이 있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없으면 다행인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오늘이야 조금 분위기가 좀 쎄하게 막 움직이고 했는데 뭐 미국장 만약에 뭐 한 2%씩 올라가지고 막 이래 버리면 그래도 좀 버티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지금 막 몇 퍼센트 빠지는 것도 아니고 1% 이내니까 조금은 더 이제 좀 인내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씨님께서 땡땡땡 같은 것 좀 하지 마. 초딩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저는 이게 1시간 중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땡땡땡. 예. 땡땡땡! 3시 30분 3초 2초 발사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네. 지영님께서 땡땡땡 전효민님 정스완님
God of Stocks님께서 상반기 마지막 날은 좀 빠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랑 의견이 동등한 제 의견이 공감이 되는 탈감님께서는 네. 가짜 하락. 오. 이거 가짜 하락이야. 긍정적이시네요. 더 빠져라. 그래야 사지. 예. 네. 땅비리님, 정수아님, 민돌아빠님, 유자님, 과연님께서 쉬어가는 날인 걸로 땅비리님 오셨고요. 네. 감사일자님, 양말님, 쭈아니님, 이주연님, 팩폭님 오셨네요. 아드리아님 맞는 것 같아요. 네. 사는 것보다 존버가 맞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카우보이 K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는데요. 네. 뜨거워서 디어유 이렇게 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어유 오늘 디오이 한 16% 좋았지. 갔습니다. 엄청 좋았어. 미쳤다. 어. 아 어제 제가 퇴근길 라이브 땜빵 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탐방하셨던 분이 나오셨어요. 하나증권의 김경원 연구원님이 그래가지고 중국 관련된 거 막 물어봤거든. 아 그래서 디어유나 SM이나 이런 거 좀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그냥 쏴버리네. 역시 생각할 때 행동을 해야 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늦은 거 맞습니다. 네. 디어유 뜨거워서 디어유 말씀을 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시 32분이고요. 시장이 조금 그래도 조금 말아 올리면서 끝났네요. 0.77% 3055. 예. 코스닥은 0.8% 마이너스 781. 역시나 3,000하고 3,100. 요 사이에서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3,000 올 때도 꾸역꾸역 와 이게 가네 이러고 여기서 한 번 더 가 이러고 3,100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중간에서 좀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들어볼까요? 네, 지수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강조드렸던 게 요건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 이렇게 빨딱 세워서 끝내죠. 여기 수급이. 오, 네. 요거 이건 뭐예요? 반복되는 패턴. 팔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슉 올려요. 누구예요 이거? 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이 물량 그대로 던져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만들고 있어요. 여기 이틀 연달아 뭘 만드는 거예요? 지수 위치, 뭐 흐름 이런 것들. 그게 얘네가 원하는 위치가 몇이에요 맞아. 지금은? 그건 제가 신이 아니니까 모르죠. 하지만 반기 리밸런싱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저런 그 선물이나 매도 이런 거 보면은 네. 선물의 지수로서 얘네가 현물을 얼마에 맞추고 싶구나 약간 그런 괴리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막 그렇게까지 안 맞아요? 네, 보여주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생에서는 그 요즘에 풋옵션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하방 쪽으로 포지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요게 한 2, 3거래일 전부터 그랬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3월 말 6월 말 이렇게 이제 분기 말일 때 특히나 반기 말이랑 연말에는 이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확률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한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가 또 막판에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같이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좀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올라온 종목군들은 또 다음날 바로 빠질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선물이 오늘 그래도 좀 들어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이 이게 어제 2조 5천억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뭐 한 1,000억 들어왔고 그래서 기관에서 금투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시브 수급 들어오면 같이 따라오는 거고요. 선물 수급. 그리고 미국의 지금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좀 무난무난하게만 가주면 다음 거래일에 그래도 조금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프로그램이 막 집어 던지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괴리가 좀 커져.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딱 뒤집어가지고 하락수가 상승수였고 상승수가 하락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5천억, 6천억, 7천억 이렇게 매일 집어 던지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근데 위축이 된 것도 아니죠. 올라온 게 얼만데.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올랐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수급 외국인이 만약에 이렇게 분기 리밸런싱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이걸 던지고 아래에서 만약에 다른 거를 주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진짜 떠나려고 하는 건가 뭐 외국인만 알겠지만 수급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맞추는 거예요. 이제 위치도 맞추고 뭐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오늘 이제 동쇼가 때도 아마 좀 그런 위아래 갭이 좀 컸을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느라 그거 못 봤는데 아무튼 요럴 때 특히나 월요일 날 아마 마감일 때 그럴 때 있을 거고 갑자기 동시효과 왜 이래 댓글에 분명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결국엔 그때 많이 올라간 애들은 다음날 빠질 것이고 그때 많이 떨어진 애들은 또 그 다음날 들어와서 빨리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들도 조금 성행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한 그 결과값이 내달 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외국인이 다 집어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 이탈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결과값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여쭤볼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기관은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담아줬어요. 네. 그 액수가 크진 않지만 이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빠지는 거 보니까 사고 싶은 거 보이거든요. 뭐예요? 그래서 사는 거지. 기관이 보기엔 어떤 게 사고 싶었다고 보시나요? 오늘 기관이 산 게 그거 아니겠어요? 뭐 샀겠어요 기관이? 많이 빠지는 거 샀겠죠. 하이닉스 이런 거 샀네요. 아니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하여튼 샀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사가지고 마칠 겁니다. 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나올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중심으로 살 것 같은데 이미 다 샀으면은 그거 키 맞추기 하는 종목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어저께 많이 빼고 계속 빼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수 자체가. 지수를 만약에 의미도 없이 자기네가 3천까지 미국 외국인이 판다고 나도 팔어. 그럼 3천 깨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가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서 월간 쿼터 마감하는 거 그때는 어떻게 액션을 또 막판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틀 연속 빼는 그 패턴은 아마 이런 지수에서는 기관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사가지고 메꾸더라도 좀 끌고 가면서 이제 다음 달에 실적 나온 거 보면서 계기가 확실히 됐을 때 이게 아니다. 내가 다른 그러면 좀 줄이든지 하겠죠. 지금은 어떤 포지셔닝을 다시 갑자기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나쁜 방향으로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아요. 빠지면 아마 좀 살 겁니다. 빠지면 살 거예요. 오케이. 아드리안님께서 상법 개정 움직임 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번 주말 상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또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김장현 본부장이 보시기에 어제 장중에 또 2% 떨어지기도 했고 네네. 오늘 거의 1% 또 떨어져서 마감을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외국인이나 뭐 기관 뭐 이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1조 가까이 또 이렇게 팔고 막 이런 거 보면 이전보다 롱을 보는 뷰를 조금 살짝 접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전혀 이게 이상이 없는지 그냥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외국인의 입장 아니면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죠. 저는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상법하고 관련되는 주식을 엊그저께 올라갈 때 저는 추정하자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가는 거는 조방하고 조방 변중에서 방산 빼고 방산 탈락하고 제 입장에서는 조선하고 그 변압기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원래 탄탄한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내려갈 때 사자는 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법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갖고 이미 상당 부분이 한 90%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가는 거는 굳이 뭐 여기서 가서 붙을 필요 뭐 있겠냐라는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주 얘기할 때도 지주도 이제 다 가는 게 아니고 뭐는 가고 뭐는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갔다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상법에 대한 게 좀 희미하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게 나와서 주가가 더 빠지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 리스크를 덜 지기 위해서도 원래 하던 대로 섹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비전이 좋은 거 그거 중심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 중심으로 가서 더 올라가더라도 3,200, 300을 그렇게 가야지 만약에 상법 돼가지고 상법이 되면은 3,600 가고 3,000이 안 되면은 2,700 가고 거기에 베팅하겠다면 저는 글쎄요 이 순간에 그거 베팅해갖고 주가가 더 가냐 안 가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런 거 별로 베팅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많이 들어갔다면은 이 실현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베팅하기에 따라서 상법이 굉장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계속 들어갈 거야. 오늘 1%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그걸 레코멘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본호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네, 뭐 리스크 관리는 이제 각자 좀 잘 챙겨서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아서 잘 대응하실 것 같고, 상법이 결국엔 핵심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용을 보기는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뭐 5천위원회도 괜히 만든 게 아닐 거고, 저는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며칠 동안에 이거 말씀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 채팅창에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채팅창에서 되게 사람들이 되게 강하고 세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좀 불안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상황 바뀌면 언제든지 멘트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조금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는 당연히 4천, 5천 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네. 과거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코로나19를 제외하고 3천 넘은 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놓고 생각을 했을 때 상법이 이제 안 되나? 유동성이 좀 줄어드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상법에 대한 모멘텀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버텼으면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 보는 게 맞다. 그럼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게 상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윈님께서 근데 상법 개정 뭐 이제 안 될 거리가 있나? 어차피 뭐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있고 되는 거는 거의 뭐 200% 기정사실인데 언제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그 기대감은 시장에 3,100 정도에 다 녹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라고 하는 게 내용에서 뚜렷하게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라면 이미 벌써 상법 개정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녹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선반영 부분은 제가 있죠.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반영 이미 되어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 코멘트로 배당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더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세법 쪽에서 터치가 없이 완벽하게 상법 개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은 뭐 배당세도 그렇고 이제 뭐 상속도 좀 건드려주면 좋고 막 상속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멘트들이 나오면 확실히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대형주 단에서 오늘 사실 저는 삼성을 보면서 참 이 친구는 운이 안 좋다. 오늘 뭐 HBM4에 대한 좋은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와서 사실은 좀 갈 수 있는 하루였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지수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 역시 이거 가는 거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 간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이야 조금 또 걱정하시지만 또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은 또 언제 그랬듯이 이거 4천 갈 수도 이러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의 제 한마디가 그걸로 갖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도 제가 열어놔야 되고 하방도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방을 내가 어디까지 볼 건지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 상방은 저는 배당 분리과세가 나오면 3,300선은 한번 터치를 해보려고 할 거고 직전 고점도 돌파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가 일단 제 생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막 모멘텀이 없다. 밸류업 때처럼 뭐 별거 없다 이러면은 이제 되게 조심해야죠. 네, 일단 수급은 좀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그렇게 됐는데도 그 수급이 유지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왜냐면 저도 시장 참여자 중 그냥 하나일 뿐이니까 그거는 좀 상황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법 개정이 땅 하고 공개가 7월 초에 됐는데 분리과세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분리과세는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내용이 빠지고 그냥 상법 개정 우리가 원래 아는 걸로만 한다면 그러면 셀 온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멘트를 치겠죠. 아예 한마디도 없다. 더 추가적으로 상법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정부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전 세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멘트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주면 우린 또 이거 다음번엔 이거 되겠지. 한 번에 어떻게 다 바꿔. 당연한 얘기예요. 한 번에 다 못 바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멘트를 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대신에 이제 각각의 기술적인 대응에서의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양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민 원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FOMC 우리 맨날 회의 기다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멘트 하나?
그러니까 저기 금리 올리나 안 올리나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점도표. 금리 안 올릴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했어. 금리 안 하면 실망해. 금리 안 올리면은 그렇죠. 안 내리면 실망해. 그런데 커멘트에서 뭔가 달래주는 커멘트를 하느냐 마느냐 또 시선이 바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그럼 저희도 점도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몇 가지 비둘기파, 진성준 비둘기파, 상법 개정에 비둘기파하고 이렇게. 뭐 매파. 거기서 약간 기업 생각도 해야 된다. 아니면 매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점도표 이렇게 이야. 해가지고. 마련했어요. 이렇게 트럼프처럼 이렇게 트럼프 텍스 들고 아저씨 나와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가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침에 김정일 본부장님도 잘 짚어주셨지만 이제 FOMC 관련해 가지고 UBS가 또 평가를 내놨어요. 트럼프가 파월 임기 전에 네. 그냥 후임을 정해가지고 네. 그림자 의장을 만들어 버려서 와. 사실은 다음 사람한테 발언권을 많이 영향력을 실어줘서 파월이 사실 무용지물이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네네. 그래서 파월의 후임을 벌써부터 논의해가지고 뭐 지명을 해버리겠다. 그랬더니 UBS는 그럴 수 있다. 그게 그렇게 후임 논의하는 게 빠르지 않다. 왜냐면 이 파월 임기가 내년 6월까지거든. 그러면은 지금 1년 남았잖아요. 그럼 빠르지 않다. 2026년 5월까지인데 지금 빠르지 않다라는 게 UBS 분석이에요.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2026년 6월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네.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2026년 끝나도 2028년 1월까지 연준 이사로서 또 임기를 한대요. 이사는 그대로 유지야. 오. 이사는 유지야. 아니 이렇게 꿀 직업이 있어요? 철밥통이네 완전히. 몇십만 불 받아 먹으면서. 이야, 나도 이거 하고 싶지 이러면. 욕을 얼마나 먹는데 철밥통이라고. 뭐 엄청 욕은 나도 많이 먹어. 어차피 그럴 거면 내가 이거 하고 말지. 욕은 내가 더 먹어.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이사 임기가 이거 2028년이기 때문에 후임을 미리 지정해서 얘한테 영향력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UBS에서는 이래요. 그럼 후임을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 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를 생각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 한번 오, 보여주세요. 엄청 젊으신데요? 네, 아드리아나 쿠글러라는 미국 경제학자. 이 보면은 금리 인하 안 하면은 바로 그냥 잡아먹게 생겼죠. 금리 인하 안 하면 바로 그냥 잡아먹히는 게. 일을 꽉 모셨네. 그렇지. 해. 이렇게. 자, 이 표정을 하면서 여러분 자 이제 투표해 주세요. 인하입니까? 인상입니까? 한번 투표해 주세요.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지. 2024년에도요. 이 쿠글러 연준 이사가 18명의 연준 위원 중에 유일하게 비둘기파 메시지를 보낸 위원 1명. 그게 쿠글러 연준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라고 뭐 분류가 되나 봐요. 그래서 2% 물가 달성을 위해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이게 2024년이니까 지금 강력한 비둘기파 위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겠다. 요거는 UBS도 뭐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죠. 음. 여기 비슷한 거 하나 가져올게요. 9페이지 잠깐 볼까요? 예. 두 줄 있는데 KB증권도 같은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선호하는 차기 연준 의장은 베센트 지금 재무장관도 한 명에 거론되고 있거든요. 베센트를 갖다 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좋다. 시장은 좋아할 거다. 크리스토퍼 월러 현재 연준 이사 현재 하고 있는 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강하게 바꿨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면은 시장은 좋아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얘기되고 이 사람들 되면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분위기는 이제 임명하겠죠. 예, 9월달 되기 전에 임명할 것 같은데.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임을 하겠죠. 베센트가 재무장관 하다가 연준 의장으로도 가요? 뭐 자기 마음 트럼프 마음이니까. 트럼프가 너 가 이러면은 가는 거지. 싫어요 이럴 수도 있죠. 이 사람도 그랬어. 뭐냐면 대통령 뜻에 달려 있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베센트는 뭐 약점 잡힌 게 있나? 아, 베센트가 하라는 거 인정을 엄청 받은 거야. 잘하네. 이번에 관세하면서 막아주고 뭐 하고 사실 잘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아까 저 아줌마도 포함되어 근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보면 이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막 연준을 갈아치우고 이런 것들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멀리는 모르죠.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6개월 뒤를 모르는데 그럼 멀리 보지 6개월 마. 안쪽으로 보면 그냥 시장 굉장히 일단 그럼 환호한다? 올라갈 때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유동성 장세를 이끌기 위한 여러 관계자들의 힘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1개월로 끝날지 여름까지만 갈지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베센트 싫다 그랬대요. 자기 싫다고 얘기 안 재무장관 그래요? 시터 안 했어. 더 하고 싶다 그랬대 재무장관. 아니 근데 대통령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아니 내 생각에 약점 잡혔어. 뭐 있어. 오케이. 보루님은 어떠세요? 요 저기 FOMC와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전쟁 얘기하고 상법 얘기하고 요즘은 로컬하고 전쟁 얘기가 잡아먹어서 이슈를 FOMC 얘기 잘 안 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죠. 이 FOMC에 목매서 밤새고 막 이랬던 맞아. 시절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FOMC 영향력이 꽤 크게 작용하면서 증시를 레벨업 시킬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트럼프가 바꿨다고 쳐봐요. 바꿨다고 쳐요. 그래서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막 인하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꾸는 것 자체에서 일단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달러가 하락을 했고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데이터가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온 거 보면 고용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금리 확률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나머지 뭐 GDP 뭐 이게 좀 지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적절한 데이터가 막 부진하고 해서 진짜 부양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그렇게까지 7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부분에서 좀 저는 사실 조금 물음표예요.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치료는 못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치료는 뭐 못하겠지. 패더지 툴에서도 사실 뭐 이제 동결 확률이 지금 72% 정도인데 원래는 되게 높았는데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꾸 누구 마음대로 연 5번씩 낮춘다고 하는 건지 공식적으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5번 연초부터 보세요. 6번 낮춘다고 막 이랬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다고 했냐고요. 그런 것도 이상한 거고 그다음 7월도 갑자기 뜬금포로 나왔거든요. 7월에 갑자기 뭐 생각으로는 뭐 연준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점도표가 보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걸 했다라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막 인하를 하는 것처럼 지금 막 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보면서 이거 원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도 가끔씩은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제 지표를 어쨌든 간에 좀 보시면 그런 이제 휘둘리는 내용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7월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9월 정도가 됐을 때에 이제 고용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을 거라는 거 상반기부터 이미 좀 예견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운송 쪽에 대한 그 고용이 많이 늘었었고 그게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걸 과연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지면은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이 자꾸 이렇게 뭔가 동력을 찾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어제 그 일부 이거 이름 까먹었다. 그 코인 어쩌고 그 4글자 되는 그 플랫폼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건 도장을 찍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그게 돈 풀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속도감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지금 미국 CPI거든요. 네. 물론 뭐 다른 물가 지표들도 다 뭐 참고를 하고 본다라고 하지만 2025년 1월에 3% 찍을 때만 해도 이거 지금
9월부터 쭉 봐가지고 너무 오른다. 2.4에서 다시 3% 올랐다. 이러는데 또 떨어지잖아. 2.8, 2.4, 2.3, 2.4. 요 정도대로 떨어지는 거 보면 금리 인하 해도 된다라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나름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한 번쯤은 하고 그 다음에 또 봐도 되지 않냐. 이런 거가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움직이겠다는 게 페드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거 파월 갈아치워야지. 아니 꼭 그렇지도 않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가 영향이 안 미쳤다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아, 관세 영향이 이제 관세 때문에 못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관세가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라고 너는 생각하는데 파월 얘기해봐. 나도 몰라. 시간 더 줘. 확인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근데 관세가 10%고 아직 미뤄진 거 있지만 기존에 한 거 있잖아요. 그 이펙트가 얼마? 그러니까 관세를 수출업자가 하는 건지 수입업자가 하는 건지 유통업자가 하는 건지 다 다르거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어요. 현대일렉트릭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일렉트릭 고객하니까 고객이 60%는 자기네가 떠안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송전 배전기가 쇼트지니까 고객이 떠안겠다는 게 60%예요. 그래서 40% 뭐라 그러냐면 지켜보면서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업체마다 종목마다 관세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4월, 5월, 6이니까 7월 달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CPI가 낮게 나오더라도 저게 다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틀어주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용지표 내려가면 결국 하겠죠. 근데 지금 이런 추세도 이 정도로 낮아서는 절대 저는 금리 인하 못합니다. 그래서 7, 8월 못하는 거 당연히 9월달 하는 거가 높아진 거는 트럼프 파월을 바꾼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요가 안 사람이니까 바뀔 때면은 아마 9월달에 만약에 금리를 혹시 못하면은 점도표가 바뀔 거예요. 점도표를도. 그래서 9월달에 분명히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 7, 8월달 넘버가 나오니까. 근데 6월달 넘버 나온 7월달 가지고는 아마 이런 고용 내려가는 이 정도 가지고 관세 반영 안 됐다고 주장하는 그 기본 틀 거지에서는 절대 금리나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당분간. 생각하시고 제가 만약에 파월이면 아예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할 것 같아요. 막 한 번에 2단계 빅스텝 이렇게 왜? 그렇게 해버리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파월인데 이번에 금리 인하 0.5 bp 합니다. 50 bp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FOMC 9월에 또 열릴 때도 이번에도 50 bp예요. 가자. 나스닥 가자. 이래버리면은 만약 그 시나리오면은 인플레이션 5%, 그렇지. 7% 이러면 트럼프가 와 미스터 파워 와 이러면서 관세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관세 7월 8일 미루는 거야. 6개월 미루고 관세 밀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개판 나고 경제 포탄 나서 그냥 금리는 한 미친 듯이 금리 하면 50bp, 되지. 70bp 하고 네. 좋네. 되잖아, 맞잖아. 그럼 자금 미국에 있는 거 한국으로 다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도 욕 먹는데. 아 그래요? 아니 관세 갖고 괴롭히니까 인플레이션 아예 막 8%대로 올려버려가지고 트럼프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면 되잖아. 그럼 네가 쉽게 금리 인하 날 해달라고 물러봤어?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되지. 내가 맞지? 내가 맞잖아, 여러분.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FMC 보노님 뭐 말씀하실 거 다 하셨죠? 넘어갈게요. 네. 맞지. 그게 말이 맞잖아. 역으로 좋긴 이용하는 하네. 거지. 노코멘트 왜 하겠습니다. 끌려다녀? 난 끌려다니는 거 싫어요. 예, 나 리드하는 게 죽어보자. 좋아. 금리 인하 네가 원하는 것보다 2배로 해줄게. 죽어보자. 약간 이러면 트럼프 오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파월보다 욕 많이 먹는 예. 거예요. 그러네. 자초하고 있어. 민준아 제발 좀. 네, 제발 좀. 고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해본 거죠.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아차가 본부장님 그러면은 상승 섹터로 가볼까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도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려서 뭐 원전 해체 쪽도 윗꼬리가 진짜 많이 달렸죠. 초반에 좀 강했는데 그랬고 물류 쪽 요거 정부 정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도 이제 컨트롤 타워 요거는 다 이제 정부 어떠한 정책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고 개별적으로는 바이오가 이제 리포트도 좋았고 해서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있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의 IRA 법안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결과값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이 뭐 이것저것 이슈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장에서부터 사실 젠순항에 로봇 발언이 있었고, 이제 뭐 휴일 쉬는 거, 그다음에 뭐 주유수당에 대한 언급들,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고, 뭐 트리거 자체는 애초에 이제 LG에 대한 그런 인사가 또 정부 인사로 넘어간 거,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 외에 또 한 2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로봇 쪽의 이슈는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트 궁금한 섹터? 저는 아무래도 오늘 조방 원이 너무 잘 갔으니까. 네. 그리고 기관도 다시 사주는 게 조방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까? 조방 이런 원. 게 궁금합니다. 떨어지면은 일단 누군가는 그 아래 하방을 지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조선방산, 원전, 뭐 변압기 이런 종목군들, 뭐 물론 오늘 변압기는 좋았습니다. 변압기도 많이 좋았고,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수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던 산업군들인데 사실 방사는 조금 위태한 상황까지 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토에 대한 이슈, 그리고 오늘 또 갑자기 컨트롤 타워 이슈가 나오면서 뭐 추가적으로 좀 방사는 좀 힘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사실 좀 해롱해롱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잠깐 몇 마디 했는데 뭐 트럼프가 조선 쪽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와버리니까 또 조선 또 좀 움직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정부에 좀 이렇게 손이 좀 닿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은 어차피 산업이 좋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이 생기기만 하면 아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안정적이거든요. 산업 좋죠. 실적 나오죠. 그다음에 뭐 수주 잔고들도 깔려 있죠. 이게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게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뭔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기대감만 생겨도 사실은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됐든 다른 못 갔던 산업군들이 가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면 지수가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요쪽이 많이 빠진다. 그럼 지수도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정도로 얘네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케이.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1.7% 올랐는데 원전 해체 아까 보여주신 그 부분도 올랐잖아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원전 상승 섹터. 원전 해체, 비츠로테크, 우진 뭐 이런 거 올랐잖아요.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 많이 달렸어요. 원전 해체랑 원전주는 주가가 역의 상관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오르면 나머지는 떨어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원전 해체는 지금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직접 해체랑 지연 해체라는 게 있는데 직접 해체는 12년 걸립니다. 12년. 12년. 12년이 걸려요. 일단은 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직접 해체를 하려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전에 대한 폐기물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안 게 좋아하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수출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일단 개수가 제한적일 거고 승인 나서 진행하는 데까지 그럼 12년으로 해서 돈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남을 건지. 그리고 지연 해체로 해버리면은 20년이 넘게 걸려요. 대신에 그거는 이제 오래 두면은 원전도 이제 이런 기술력이 별로 안 들어도 해체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리포트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가려면 나머지 되는 원전들도 전부 다 직접 해체를 해야 돼요.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전도 건설하는데 14년, 15년 걸리잖아요. 근데 새로 지었어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만 하면은 사실 개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 짓고 걔네가 40년 동안 가동을 해서 늙어가지고 이게 폐기할 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4, 50년이에요. 또 해체하는데 10년 걸려요. 그럼 60년이면 제가 이제 관에 들어갈 때쯤이거든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배터리랑 폐배터리랑 똑같아요. 배터리도 7, 8년 지나야지 폐배터리로 해서 뭔가 액션이 되는 것처럼 그 기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또 얘네가 화력
발전이 이런 걸 같이 하는데 요즘에 탈탄소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 리포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가긴 가겠지만 원전 쪽에서 제일 후순위다. 그러니까 원전은 지금 대형 원전, 해체가 네, 대형 원전, SMR, 유지보수, 그다음 해체 이렇게 네 가지로 꾸려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거는 대형 원전이랑 SMR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지보수도 대형이 좀 쉬어야지 뭐 유지보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도 후순위죠.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네. 아까 SSS님께서 삼성전자 HBM4 좋은 뉴스가 뭔지 좀 알려달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그거는 저희 단독이라서 이게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저희만 가지고 있는 정보고. 단독이에요? 네, 단독입니다. 오. 네, 속보 단독. 오. 네, 특종. 특종. 그래서 그거는 4시 25분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되겠네요. 절대 나가면 안 되죠. 네. 4시 25분에 공개하니까. 네. 그리고 오늘 그 커피 당첨자 100분. 오. 그거 받았어요, 리스트? 받아. 아니, 약간 모두가 김장렬화 되고 있어. 왜 나를 핑계를 대? 받아야 돼. 말투가 속에 내재되어 있는 DNA가 있었던 거야. 김장렬 DNA. DNA 있었던 거야. 그게 발현됐을 때. 그렇지, 발현됐을 때. 역시 액션과 리액션. 여기만 오면 발현되네. 네. 그래서 커피 100분 이벤트 중에 몇 분도 이제 공개를 해야 네, 되고. 한 5분 할까요? 예, HBM4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후에 4시 25분에 하도록 하고 네. 원자력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오늘 요거 한국경제에서 마켓 칼럼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증권가 분들이 쓰는 요게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이세요? 원자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3가지 이유. 원자력 와 어마어마하게 이야. 크죠. 예. 그래서 뭐 이 삼성증권에서 김도현 수석 연구위원이 쓰셨는데 3가지 이유. 첫 번째, 기존 원전의 노후화. 미국의 경우 가동 중인 원자로의 평균 연령이 40년을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 비용이랑 시간 뭐 이런 거. 세 번째 이유는 당장 석탄 에너지 퇴출을 위한 대안조차 마땅치 않다. 재생에너지 이거 거짓말이다. 예.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볼까요? 예. 깔끔하잖아. 깔끔하네. 내가 요 소개까지 해드렸고 예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또 보면 되지. 그러네. 예 예. 네. 상승 섹터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상승 섹터 중에 방산. 방산은 지금 위치가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전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네.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날 수도 있어 보이는 방사는? 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현대로템은 리포트가 나왔다고 아침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리포트 제가 읽어봤거든요. 예. 보니까 괜찮아요. 잠깐 볼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 리포트가 제목 이런 제목 좋아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계를 규정할 수 없다. 저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후배 그 스타일을 아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좀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할 때 항상 뭐라 했죠? PER 20배 넘어가면 이제는 스트러글링. 그러니까 부딪힘이 건다 그랬잖아요. 이제 20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부딪힘이 되는데 보니까 실적도 괜찮고 아직도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 폴란드 말고도 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뭐 중동의 사우디, UAE 뭐 이런 거 합하면은 성장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익 전망을 높였거든요. 내년 거를. 그러니까 올해 보지 말고 내년 기준으로 하면은 원래보다 38% 높이니까 PER을 뭐 27배 줘갖고 27만 한다 그랬는데 이전 거 25배만 주더라도 현재 주가 20만 원 정도에서는 여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딱 가졌거든요. 한번 리포트 잘 썼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근데 반면에 이거 말씀드리는 건 LIG는 지금 다르게 나왔잖아요. 예. 이틀 전에. 네. 다른 증권에서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40 몇 배 가니까 너무 높다. 미국의 미사일 하는 회사들도 25배인데 40 몇 배가 뭐야? 그 이틀 동안 빠진 거잖아요. 빠져서 30배 이하로 내려갔다가 오늘 조금 반등한 거거든요. 그 CR이 먹혀 애널리스트 콜이. 그리고 차별이 느껴진다는 거는 밸류에이션도 신경 쓰고 당장에 나온 모멘텀도 신경 쓰고 이젠 조금 더 이젠 뭐랄까? 이젠 그 좀
좀 쉽지 않게 이렇게 재면서 가는 것 같으니까 종목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대장주니까 그냥 뭉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냥 버티고는 있을 텐데 거기서 모멘텀이 안 생기면 뭐 현대로템, LIG 뭐 또 다른 거가 조금 차별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업사이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의미 있게 가고 그 저기 뭐 라인 메탈 이런 것이 만약에 한번 좀 흔들리면은 예. 언제든지 한 5% 빠질 수 있거든요. 퍼센트 빠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너무 많이 빠졌네 접근할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템 리포트는 괜찮았어요. 로템 한투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루님 뭐 코멘트 있으면 하고 저 상승 섹터도 괜찮고 방산도 괜찮고 코멘트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네. 했어가지고 아무튼 좀 정부 정책이 어쨌든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전반적인 컨셉 자체가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애들, 네, 그 많이 중에서도 실적 좀 나오는 애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따져봤을 때 그렇게 안 비싼 애들, 그게 컨셉이다. 네, 맞아요. 오케이. 네.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는 오늘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좀 키높이 맞춘 거 바로 뺀 것 같아요. 패시브 수급이 좀 나가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좀 아쉬운 게 산업만 좀 뒷받침이 됐으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막 50% 70%씩 올라가 주니까 좀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산업이 좀 돌아설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뭐 또 에코프로비엠인가가 오늘 아마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가고 싶어도 조금 자꾸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게 좀 아쉽고 2차 전지가 같이 날뛰어주면 지수도 훨씬 더 가벼워질 텐데 이거 좀 아쉽고요. 오늘 증권이랑 특히나 금융은행 쪽이 되게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뭐 그쪽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증권은 오늘 조금 차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차익이 나왔는데 요거는 일단 대의장에서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분위기가 일단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매주 되게 세긴 했었거든요. 3주 내내 스테이블 쪽은 급등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뭐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스테이블이 또 한 번은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컨텐츠도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볼 수 있지 않나요? 공개됐다고 하네요. 네, 공개됐어요? 네, 그거가 움직이면 컨텐츠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디어유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텐센트 쪽 QQ 뮤직 그걸로 오늘 간 거잖아요. 그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나오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컨텐츠 쪽으로 조금 이어져서 뭐 구작 판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컨텐츠주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는 오늘 관세에 대한 좀 추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자동차는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내려간 거 지금 하고 있다. 네, 하락 네, 섹터예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한화오션. 한화오션. 그러니까 오늘 조금 떨어졌죠. 조선주 좀 얘기 드리는데 아까 제가 방산도 조금 업체별로 다 바뀔 수 있다 했잖아요. 조선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빠르게 일어나면은 아침 말씀드렸는데 환해지를 한 회사가 있고 환해지 안 하고 완전히 노출된 회사에 따라서 이게 차별화가 꽤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많이 원화가 강세됐을 때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타격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뭐라고? 한화오션이에요. 한화오션. 근데 왜요? 걔네는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어. 해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얘네는 손해입니다. 직접 탄핵이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저께인가 어저께 오늘 26일에 27일이죠. 27일이지.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여튼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저께인가 셀 리포트가 나왔어요. 오, 그래요? 하나오션에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reduce. 음. 목표 주가가 5만 몇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얼마죠? 언더웨이. 네, 언더웨이. 현재 주가 얼마야? 현재 주가가 8만 원. 오늘 빠져서 8만 원. 8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애널리스트가 국내 애널리스트는 더 높였거든요. 높였죠. 목표치 높였는데 이건 낮췄어요. 근데 지금 그 달러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불거지면은 하나오션은 달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달러나 네. 아니면은 저 MRO 실패, 수주 실패 뭐 이런 거나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캔슬링 기능이 있는
요 갤럭시 버즈 프로 2를 사면 됩니다. 네. 노이즈는 캔슬하는 거예요. 맞아요. 노이즈 조선의 캔슬. 노이즈도. 예예예. 예. 원화 뭐 MRO 예, 노이즈 예. 나오면 그냥 캔슬 일단 해버려. 갤럭시 버즈 프로 2 프로 본품이랑요 기본 구성품 같이 드립니다. 네. 정상가 24만 9천 원짜리를 저희가 A급 리퍼로 핫딜가 11만 9천 원에 드립니다. 12비트 죄송합니다. 24비트 고음질 코덱 블루투스 5.3 지원 네. 강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이렇게 딱 해서 끼면 두둥 하거든요. 양쪽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말하다가 이거 노이즈 캔 여보세요? 저기요. 들려? 연기 진짜 잘한다. 바보 멍청이지. 이렇게 빼면은 바로 이렇게 안 들리죠? 아까 좀 전에 했는 거. 끼면은 아예 안 들려. 어. 그냥 아예 안 들립니다. 강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네. 방수 등급도 있고요. 운동 중에 착용해도 괜찮고요. A급 리퍼 품질 보장 삼성에서 12개월 무상 보증 해 주십니다. 네. 자, 링크 고정 댓글에 저희가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네, MPGIO 웅진 북클럽 태블릿 10.1인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요 태블릿 본체랑 충전기까지 한 번에 보내드리는데요. 대기업 렌탈 자산관리 제품인데 A급 리퍼라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12개월 무상으로 AS 보장하니까요. 뭐 여기 품질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코어 CPU, 램 3기가 그리고 저장 공간은 32GB입니다. 옛날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성비로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TT 오늘 옷겜 나오잖아요. 요걸로 딱 보면 딱이고 유튜브 저희 클로징 벨도 요걸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가가 15만 원 정도인데요. 핫딜가 굉장히 쌉니다. 59,000원에 700대 한정 수량이니까요. 가지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베젤 두께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싸게 주잖아요. 59,000원에 어떻게 이거를 사? 그러니까 애들 이거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59,000원이잖아. 근데 엄청 튼튼해. 그냥 던져도 돼. 이거 사실 막 던지고 싶거든요. 막 쳐도 돼. 막 해도 돼. 던져봐. 예? 던져봐. 아 이거 가깝잖아.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냥 애들 이거 딱 보여주는 용도로 그러네. 야 이거 봐 유튜브 봐 애기들 그러니까 영상 볼 이렇게. 때. 네, 그래서 애기들 이거 보고 그 식당 가면 애들 다 이거 하나씩 보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라면 흘려 애기들 이유식 흘려 뭐 다 흘려 맞아. 이거 그 아이패드로 하면 이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59,000원짜리라서 괜찮다. 네, 딱 좋잖아요. 한 두세 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거 고장 나면 그냥 버리면 돼. 왜냐면 이 가격이면 또 사면 되지. 3%에서. 이거 10개 사는 가격이 아이패드 한 개 가격이니까. 네네. 3%에서 또 사면 되지. 자, 예,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채팅창에 달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락 섹터 뭐 더 할 거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짧은 넘어갈까요? 다 아까 한 번에 특징주 볼까요? 특징주? 특징주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U 아까 QQ 버블 출시 요거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동방이나 KCTC는 정부 북극 항로 개척 기대감 요걸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콜마홀딩스 요거 이제 남해 법적 공방으로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콜마홀딩스, 콜마 B&H가 관련 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아연이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사나 하고 했더니만 또 경영권 분쟁 제보각으로 오늘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영권 분쟁이면은 저거 우리 명박대전 했으면은 딱 좋은 경영권 재료인데. 분쟁이 제일 먹고 싶은 재료죠. 네. 고려 아연이 습관이 그런 이슈가 돼가지고 있다는 눈에 거. 보이시더라. 저거 말을 했으니까 음. 상법 개정되면 사실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걸로 5천 만들려는 생각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주가 쭉쭉 가잖아요. 왜냐면 경영권 이게 농담 쪽 아닌 게 경영권 분쟁을 해야 주가가 제 밸류를 찾아서 PER 맞춰 PBR 맞춰서 가. 맞아. 확실히 맞춰줍니다. 확실히 맞춰주잖아요. 이거 원래 그래서 예전에 미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경영권 분쟁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 상법 모르겠지만 걔네는 증권사하고 IB뱅크가 잘 돼가지고 M&A하고 딜하는 걸 적극 장악한 게 5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이런 것이 그 딜 건수가 되면은
장은 올라갈 수 있죠. 음. 그래서 증권주도 큰 업체들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베네핏을 받죠. 내가 민주당 그 위원이었으면은 진짜 그럴 것 같아. 우리가 그거 보면서 고려아연도 그렇고 소노펠리치였나? 그 뭐 소노그룹 네. 티웨이랑 네, 그런 맞아요. 거 보고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역시 경영권 분쟁을 해야 제대로 가는구나. 한진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요거 제 밸류 찾으려면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 떡밥을 던지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유 경쟁으로 싸우는 거를 시키면 5천 가겠는데? 이야. 그렇게 하면 이 가능. 생각 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그럼 진짜 많이 들어오겠다. 음. 주식 참여자들. 그럼 이제 그냥 죽어보자 이야. 전쟁터 되는 거죠. 이게 밸류가 그냥 가만히 있는 밸류만 갖고는 사실은 이제부터 만만치가 않은 게 한국 시장의 PER로 11.5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붙지 않으면은 좀 스트러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는 왔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실제 그럴 수도 있다. 나 오늘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파월 발언도 그렇고. 요 뭐 잘 먹었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뭐? 갑자기 머리가 확 이렇게. 오늘 미나리 김밥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우와. 진짜 맛있더라. 우와. 삼겹살 한 줄 깔고 미나리 우와. 잔뜩 넣어서 강된장 그 넣더라. 얼마야? 우와. 이뭐 미나리 김밥? 1,800원인가? 그래요? 오. 2,000원인가? 몰라요. 편의점에선 가격 안 보고 삽니다. 그게 저의 플렉스라서. 부자네. 알겠습니다. 편의점 김밥도 요즘엔 3,000원대예요. 맞아요. 진짜요? 네. 그래요? 기본 2,800원은 없다는 거. 나도 못 봐준 거. 800원도 없어? 없어. 2,800원 있어도 1,800원 없습니다. 기본 김밥이 2,500원. 나머지는 다 그 이상. 맞아. 진짜 플렉스하네. 가격 안 보네. 나 가격 안 봐. 편의점에서. 아 그래서 여기 생긴 자존심이야. 이 $1 피자가 잘 되잖아. $1 피자가 생겼어요? 아니 2달 됐는데 여의도 전철역 내려서 들어가면은 $1 1,500원, 2,500원, 3,000원짜리 한 조각에 잘 팔리지. 갑자기 배고프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올까요? 예, 예. 예, 아, 뭐 예. 시장 다 봤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하면 돼. 오늘 좀 일찍 끝내죠. 요거 제가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이벤트도 커피 또 이벤트도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HBM4 그 속보 단독 아, 좀 단독. 그것만 맞다, 까고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말씀 그거 기사. 아니 이거 이거 25분에 하기로 했어요. 25분에 하기로 3분 남았어. 엠바고 지켜주세요.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보겠습니다. 보노님부터. 저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지킬앤하이드 느낌으로. 어머. 치킨.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어. 되게 좋게 하고 안 좋을 때는 인버스 사놓고 막 화난 척하고 막 이러신 분 많거든요. 주변에 진짜 주변에 인버스 산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방송에선 좋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많아요. 두 개의 얼굴이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런 뭐 주변에서도 이제 시장 올라갔으면서 좋겠다면 너 뭐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곧버스 갖고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다릅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좀 재밌는 거 해주세요. 재밌는 거 없는데? 약간 시적인 거 그림. 그림도 안 가져왔는데. 요새 그림 안 가져오셔서 좀 서운해요. 제가 그릴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올게. 그러면 아마 다시는 그려라는 얘기 안 할 거야. 아하 알겠습니다. 어떤 거 보여주실까요? 아니 그냥 재미없는 건데 할 수 없어요. 네. 준비한 게밖에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거 재밌는데? 이거 재밌죠. 재밌지. 버크님 얘기. 빨리. 고등학교 학생주임이었는데 버크. 빨리 할게요. Nobody made a greater mistake than he who did nothing because he could do only a little.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눈물 난다. 사람들이 뭐 할 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 습관이 보통은 야망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한꺼번에 뭘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해봤자 조금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only a little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건 무슨 카멘트는 뭐냐면은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 한꺼번에 모든 걸 완전히 미스테이크 없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서 쌓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차근차근 하는 거는 좀 감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큰 실수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고 싶었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식을 살 때 사실은 3,100에 왔는데 3,500원 바로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지만 좀 내려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숨고르기. 근데 이제 자기가 할 때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3,000 됐으니까 무조건 50%다 투입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only a little 조금이나마 발을 담그면서 이렇게 재면서 하시길 바라요. 오케이. 한꺼번에 뭔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누군지 모르지만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속담 이런 거 보면 네.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 응? 왜 그런지 알아? 왜요? 본인이 워낙 그 성각자의 레벨을 갔든지 아, 저 아니- 성각자예요. 아니면 반골 기질이 너무나 뚜렷했어. 아니. 그러니까 첫 술에 왜요?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것도. 아니 어떤 사람이 첫 술 먹고 배 안 부르네 누가 그래? 첫 술이 맛있냐 맛없냐지 누가 첫 술 먹고 배 안 부르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또 배 부를 수도 있거든요. 소식자들. 첫 술에 민트 같은.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쉽게 갑시다. 뭐 이렇게 예민하게. 25분이라고. 25분이다. 속보요. 자, 엠바고. 자, 속보 정도처럼. 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클로징벨 라이브 저희가 속보 특보를 가져왔는데요. 네. 보노님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노님. 네, 요거 더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HBM4 12단 샘플 출하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월 초에 이제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샘플을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주가가 좋을 거고 안 되면 이제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늦어도 어쨌든 하기만 하면 되기만 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네, 더벨 기사 한번 쳐줘보세요. 더벨 삼성전자 치시면 나와요. 네. 더벨 게 다른 데서 이렇게 안 나게 돼 있어갖고 더벨을 와치를 안 하면은 못 봐.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감한 시기가 되면은 매일매일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삼성 말고도 매일 민감하게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맞나 보장은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을 만한 신문사예요? 더벨? 더벨 유명하죠. 유명해요. 유명하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어, 계획을 보도한다는 게 그 근대가 붙잖아. 근데 그렇죠. 기사가 100%다 아니 그러니까 되는 게 그거를 그렇게 어떤 데도 트루라고만 보지 말고 거기서 뭔가 임플리케이션을 자기가 유추하려는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활용할 수 있죠. 모든 걸 발표할 때 무조건 트루만 발표되라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활용 방법이 자, 요 단독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커피 이벤트 저희가 100분을 선정을 했고요. 또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드리겠고 오늘은 시장이 좀 빠졌지만 네. 그래도 요거를 주말 동안에 드시면서 혹시 뭐 쿠폰이 조금 나중에 가더라도 네. 드시면서 이번 여름에 조금 더 힘내서 우리 같이 3,100이 뭡니까? 200, 500, 4,000 가야죠. 5천 예, 가야죠. 그런 의미로 네.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좀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준 씨가 사비로 드리는 겁니다. 네. 오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 편의점 김밥 먹는 거예요. 아끼려고. 원달러 피자 그 이따가 네이버 지도 좀 찍어주세요. 내가 피자 사줄게. 네, 고맙습니다. 아니, 맛있는 거 사주셔도 원달러 피자 사준다고. 아니 좋은 데가 사줄게. 좋은 데 가서. 이런 거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5분 뭐 공개를 할까요? 네. 리스트 있어요? 리스트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있냐고 물어봤잖아. 있어 없어? 뭐가 있어? 없어? 알겠습니다. 없대요 리스트가. 그거 저희가 네. 오늘 아니 어디서 봤는지를 몰라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것만큼 네. 실제로도 엉망입니다. 많은 양의 여러분의 사랑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업체 통해서 이 100분한테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분은 선정을 저희가 해놨고 그 100분한테 커피 쿠폰을 드릴 거라는 거. 빠르면은 오늘이나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내에 그분 갈 거고요. 늦어도 다음 주 월화 내에는 갈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은 조금 안 좋았지만 네. 이번 주도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6월 마지막 거래일과 7월의 시작, 하반기의 시작, 3분기의 시작도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6월 30일 월요일 오프닝벨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